모의고사가 너무 어렵지. 볼 때마다 점수도 처참하지. 그 점수가 나오는 이유가 본인 실력과 내공이 모자라서,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서, 단순히 이 이유만 떠올리고 있다면 그 점수와 등급을 수능 때까지 못 벗어나게 될 거야. 시험 끝나고 풀면 풀리는 문제 많잖아. 실력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시간 관리를 못해서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시간이 없는 거야. 반대로 작업 기억 효율성, 이 뇌의 용량 때문에 최대한 어려운 문제를 뒤로 배제하고 시간을 1시간 막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고 했지. 근데 그것만으로 등급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앞부분만 보고 영상 딱 끄고 나간 사람들은 그대로 등급이 변화가 없든 더 망할 수도 있어. 수능 전에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이야. 이 영상만으로도 노베이스,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가릴 거 없이 등급이 모두 오르게 될 거고, 나를 좋아하게 될진 몰라도 실전력을 찬양하게 될 거야. 아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풀리던 모의고사 괴물 같은 문제와 등급의 벽이 이 영상 하나만으로 해결이 된다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본인 실력보다 등급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의 원인은 아주 단순해. 이 3가지야 무조건. 첫 번째는 문제를 못 풀어서 시간이 없다라는 착각. 그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풀만한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 두 번째는 순수 수학 실력이나 추론력보다 연산 때문에 등급을 한두 개 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 세 번째는 시간이 있어도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모르는 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실수를 줄여라, 뭐 이런 뻔한 얘기 아니야. 나는 15년 이상 강의하면서 실제 학생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정말 많이 노하우를 쌓아왔거든. 그 노하우를 오늘 전부 다 풀어보려고 해. 근데 내 채널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봐서 그 노하우를 풀 때마다 되게 망설여지더라고. 어차피 풀기로 한 거 시원하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대신 이거를 보는 학생들은 완벽히 흡수하자.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면 체크해놓고 다시 보고 필기도 하고 2번, 3번 보면서 모의고사에 적용해보고. 첫 번째는 이 마인드부터 깨야 돼. 실력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풀 수 있는 걸 못 푸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 주변에 1등급이나 만점 받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봐. 순서대로 쭉 풀면서 한 큐에 다 풀었지. 너는 천재니까. 그럼 다 아니라고 할걸? 나도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 한 번에 답이 안 나오거나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루고 푼다고. 나도. 인지과학 이론 중에서 작업기억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 우리의 뇌는 작업기억, 그러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 있거든, 순간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면 이 작업기억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쉬운 문제를 풀 때도 버퍼링이 걸린다든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2가지 정도만 꼭 기억하자. 첫 번째는 최사막 전략이야. 최사막 전략은 최소 3등급 확보 전략으로 우리가 딱 빼고 풀면 3등급 확보되는 그 정도 컷이 어느 정도 있어. 그걸 먼저 확보하고 작업기억 용량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남기고, 그리고 심리도 안정을 취하자, 요런 전략이야. 그래서 이 문제들을 빼고 풀면 보통 3등급 컷 안으로 들어가거든. 13번부터 15번, 20, 21, 22, 그 다음 28, 29, 30. 이 정도 빼고 풀면은 3컷에 보통 걸려. 근데 이번 구모는 안 되지. 구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쉬웠어. 이런 경우는 시간 많이 남기고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뒤에서 배운 팁을 이용해서 더 많이 풀어줘야 돼. 근데 누구나 예측하잖아. 수능은 훨씬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요 정도 빼고 나머지를 다 맞추면 보통 3컷에 걸릴 거다, 요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빼고 풀었더니 100분을 다 써요. 이거를 못 풀어가지고 2등급, 1등급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빼고 앞쪽 문제도 개 어려워가지고 저는 등급이 잘 안 나오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더 막 빼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9문제 이상으로 12문제, 13문제 이상을 좀 나중에 풀려고 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막히면 바로바로 빼고 들어가가지고 한 사이클 돌았을 때 얼마나 시간이 남고 몇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자꾸 보면서 연습해야 돼.
실모를 풀면서. 실모 풀 때 한 바퀴를 쫙 돌고 나면 얼마나 시간이 남았고 몇 개 정도를 못 풀었는지를 좀 파악해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 이거 어설프게 하면 처음에 너무 많은 문제를 못 풀었다는 생각에 나 이번 시험 망했다면서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 근데 본인이 남은 시간이 얼만큼 많이 남았는데 이 정도 문제 한 10문제 못 풀었어? 괜찮네? 상황 나쁘지 않네? 이런 게 판단이 되면 시험 절대 안 말려.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등급이 많이 상승해. 실제 내가 1등급이 처음 나올 당시에 나는 한 바퀴 돌았을 때 1시간이 남아있었고 10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10문제 못 풀었다 그러면 3분의 1을 못 푼 거 아니야. 1등급 죽어도 안 나온다,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시간 이상을 남겼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제부터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미 실무로 충분히 연습을 해봤지. 1시간 남았을 때 한 10 몇 문제 남아도 할만하다 이런 게 연습이 돼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남은 시간에 침착하게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면 되는데 그때도 문제를 딱 다시 잘 읽었는데 풀이가 안 떠오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줘야 돼. 그런 다음 다른 거 풀만한 걸 또 풀어내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치열하고 냉정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등급이 상승하고 1등급 근처로 갈 수가 있어. 자, 실전 팁 종합본 두 번째. 등급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의외로 연산이야. 보통 하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은 등급 한두 개를 연산 실수 때문에 까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도 시험 보다가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없어. 연산 때문에 말려버린 거지. 그래서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는 경우도 워낙 많고 연산의 중압감을 느껴서 복잡한 문제를 풀다가 풀 수 있는데도 연산이 말려버리면서 생각을 못 해내는 경우도 많거든. 결국 내 오랜 경험상 연산 습관이 나빠서 오락가락한다 이콜 수능 웬만하면 수학 망한다야. 그러니까 그 습관을 나랑 뒤집어 보자. 자, 첫 번째로 풀었는데 답이 없는 경우 이게 제일 위험해. 이거의 위험도를 모르는 사람은 큰 시험을 많이 안 겪어본 거야. 우리 재수 삼수생들은 이걸 알 텐데 검산으로 찾아내려고 하잖아? 그럼 보통 인간은 확증 편향이 있어서 검산을 하면서 자기 풀이가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게 돼. 그래서 우리 같은 확증 편향을 가진 보통 사람들은 검산보다는 내가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이 밑에다가 이 왼쪽에다 풀고 오른쪽에 답이 없으면 새로 풀라고 했지. 시험 현장에서 나는 앞쪽에 쓴 거 아까워하지 않고 바로 그냥 다시 풀어. 그랬더니 보통 답이 나왔거든? 근데 다시 풀었는데 또 답이 없다? 그럼 넘어가야 돼. 넘어갔다 다른 거 풀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산을 잘하려면 시간도 많이 남겨줘야 돼. 그래야지 연산에서 답이 안 나오면 다른 데 넘어갔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시간 확보하면서 냉정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 자, 두 번째는 연산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꼭 하면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 이 목록은 본인에 맞게 좀 이렇게 작성해도 좋은데 이거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적어줄 테니까 받았어. 첫 번째는 암산인데 그냥 암산 괜찮아. 규칙적인 암산을 안 하면 오히려 망할 수 있어. 그것도 내가 조금 보여줄게. 근데 꼭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더블 암산 같은 거야. 더블 암산이 뭐냐면 암산을 할 거면 규칙적으로 한 번 정도 하고 딱 쓰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시간을 줄인다고 두세 단계 암산을 중첩해서 한 번에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fx가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 칠게. 그럼 f 프라임 2를 구하래. 그럼 얘를 한 번 정도는 미분하는 게 좋아. 큰 시험일수록. 한번 미분해서 3x 제곱 빼기 3 이렇게 한번 쓴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이걸 안 하고 얘를 미분한 다음에 3x 제곱에 2를 넣으니까 8인데 얘가 미분한 게 마이너스 3이구나 해서 5 이것도 심지어 안 하고 8에서 3에서 5 막 이렇게 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은 더블 암산 하지마. 큰 시험에서는 말려. 연산을 좀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해. 좀 간결하게 좀 작게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쓰면 냉정하게 연산이 깔끔하고 정확해져. 근데 추천하는 팁 하나 보여줄게. 내 뭐 온라인이나 실강 수강생들한테 많이 알려준 노하우인데 적분에서 이런 거 있어. x 세제곱 빼기 뭐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뭐 얘를 적분한다 쳐봐. 그럼 우리가 얘 적분 정도는 다 쓸 거야.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1, 3을 넣고 뺄 때 3을 쫙 넣고 1을 쫙 넣고선 쓴 다음에 그러니까 3을 쫙 넣은 거 빼기 1을 넣고 하면 분수 계산이 돼서 굉장히 힘들거든. 이때 규칙을 가지고 암산하는 건 괜찮은 게 4분의 1에 여기다가 어차피 3 넣고 1 넣고 뺄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이 암산은 어렵지 않잖아. 81에서 1 빼니까 80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리고 얘도 27에서 1 빼니까 26 이런 식으로 얘도 2분의 1에 요거 정도 암산하라는 거지. 9에서 1 빼니까 8 플러스 2 이렇게 하나하나 규칙적으로 연산 노하우를
시험 전까지 마지막까지 잘 쌓으려고 노력을 해봐. 노하우를 다 쌓아. 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계열이 같은 애들인데 분노의 샤프질 하지 마. 분노의 샤프질이라는 거 있어. 시험 딱 시작하면 막 흥분해서 푸는 거랑, 그 다음에 글씨폭 있지? 글씨폭을 줄여. 글씨폭 줄이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글씨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가요? 이게 아니라 폭을 줄이는 것만으로 효과가 커. 요 두 개는 사실 그 이유가 비슷하거든? 내가 자주 드는 예인데, 사람은 호르몬을, 행동에 의해서 호르몬이 발현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레몬을 생각하면 신맛이 생각나면서 침이 고이거든? 마찬가지로 내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싶어. 그러면 모션을 크게 막 자신있게 행동을 하면 또 실제 자신감 넘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 마찬가지야. 너희가 시험 볼 때 분노의 샤프질은 막 휘갈겼어. 아니면 글씨폭도 막 F, X는 막 이러고 있어. 이러면 이 호르몬이 냉정하게 실수 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시험에서 완벽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너희들 호르몬을 유도해 줄까? 아닐 거 아니야. 실제로 내가 글씨 폭이 되게 컸거든? 근데 나 글씨 예쁘게 쓰라는 얘기는 안 해. 왜냐면 어차피 말 더럽게 안 들으니까 대부분. 글씨 예쁘게 쓰라는 얘기는 이제 제자들한테 안 하는데, 폭만 좀 줄여라. FX 이렇게 쓰는 애들, FX는 이렇게 좀 작게 써라. 이렇게 했더니 이것만으로 점수 오른 애들이 진짜 많아. 나도 이걸로 등급이 올라갔어.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노하우들은 다 거의 웬만한 내가 겪어보거나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거니까 믿고선 제발 좀 따라와줘. 자, 세 번째 연산을 잡는 노하우는 요거야. 실수 지뢰밭이 있어. 본인이 실수를 많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 존재하거든? 이걸 메타인지 해야 돼. 메타인지라는 게 본인이 잘하는 강점이나 아니면 본인의 약점을 높은 수준에서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 실제 실험 결과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한대. 영어 단어를 외워도 야, 1시간 동안 단어 외워봐. 그러면 메타인지가 높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가 뭐 한 100개 정도, 50개 정도만 외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야지 이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외우는 능력은 똑같은데 1시간 동안 1000개 외워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본인이 할 수도 없는 걸 자꾸 하는 거야. 수능 시험날도 본인이 할 수도 없는 걸 암산하려고 하지 말고 메타인지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쪽에서 연산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여긴 조심해야지 하고 집중을 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주관식에서 실수가 많이 나왔어. 객관식은 답이 안 나오면 다시 풀기라도 하는데 꼭 채점하면 모의고사 때 주관식에서 맞았는 줄 알았는데 실수로 틀린 게 있더라고. 그때부터 인지하는 거지. 객관식에서 주관식 넘어갈 때 집중력 부스터를 쓰는 거야. 더 집중해야지. 이러면은 실수가 좀 덜 나오더라고. 마찬가지로 많이들 공감할 텐데 마지막에 답을 쓸 때 구하라는 거는 내가 구한 넓이의 2배인데 2배 안 치고 답을 쓰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답 낼 때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나는 실수 목록을 만들어서, 또 이것도 목록을 만들어. 메타인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 마지막 답 낼 때 힘을 빼지 말자. 주관식 들어갈 때 에너지를 더 쓰자.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목록을 좀 만들어줘. 자, 실전 꿀팁 종합본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다시 풀어내는 문제들,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그걸 몇 문제 잡느냐에 따라 너희 등급이 최종적으로 바뀌거든. 근데 이게 되려면 시간 확보도 돼야 되고 연산도 정확해야 돼. 앞쪽에서 깐 문제가 없고 여기서 얘까지 맞추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부분에 시간 확보만 딱 보고선 영상 끄고 나가면 등급이 그대로거나 더 망할 수도 있어. 시간 확보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쩔 건데, 그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모든 팁들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 돼. 자, 시간 확보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려고 문제를 잘 읽었어. 냉정하게. 자, 이때 특이성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돼. 이 특이성을 보고서 문제를 푸는 거는 이번 구모에서 굉장히 잘 나타났거든? 둘이 지금 비슷하잖아. 문자와 식의 특별함, 이 특이성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넣으면 얘가 나오니까 둘의 관계가 Y축 대칭이구나라는 걸 간파하고선 앞서 나가고 있다고. 어차피 조금 어렵게 감춰놓는 거 숫자의 특별함에 감출 수밖에 없겠지. 지금 루트 10이 있고 기울기가 3분의 1이면 3대 1대 루트 10, 이것도 특이성으로 간파를 해야 된다고. 이번 구모는 특이성 원툴이야. 이거 보면 바로 보여? 뭐야 이거? X랑 GX의 전체 곤미분한 게 애잖아 지금. 그치? 내 온라인 클래스나 실제 실강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특이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텐데, 실제 특이성이라는 단어가 수학적인 정식 용어는 아니거든? 근데 내가 처음 강의를 시작한 15년도 더 전에 학생들한테 글에 있는 힌트 말고 숫자나 식의 그 특별함을 자꾸 관찰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특이성을 좀 봐라 하니까 애기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고선 특이성을 잘 눈치를 채더라고. 국어나 영어는 글에 힌트가 있고, 수학은 글 말고도 숫자나 식에 뭔가 숨겨놓은 그 특별함,
이거를 명칭하는 단어로 특이성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나는 특이성이라 부르고 있어. 자,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 풀어낸 두 번째, 개념 발상 습관을 꺼내려고 순간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는 거야. 작년 6목 9번인데 예시로 적절해 보여서 가지고 왔어. 자, 이 문제 정말 정답률 안 좋았어. 생각보다 많이 틀렸거든. 대부분 애들이 잘 푼 사람도 있겠지만 틀린 사람들은 여기다 1부터 대입을 했더라고. 1A 1분의 1, 3A 2분의 1, 5A 3분의 1 요런 시도를 하고선 이 뒤에 아무것도 못한 거야. 근데 우리가 시그마 개념이 나왔어. 만약에 나는 수열의 목차가 1번, 2번, 3번이 있으면 2번으로 S에는 시그마로 정리를 해주거든. 시그마란 단서가 나오면 해결책이 첫 번째가 공식이고 두 번째가 요거 나열한 것처럼 노가다를 뛰는 거야. 세 번째로 꼭 떠올려줘야 되는 게 AN은 SM 빼기 SM-1이거든? 선생님 이거 시그마 단원이 아니라 등차등비 단원에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이러면 시험 볼 때 힘든 거라고. 이 시그마 관련된 모든 개념들을 전부 다 꺼내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공부할 때도 시그마 단서에 대한 개념으로 얘가 같이 모여 있어야겠지? 실제 선생님 수열을 한 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내 온라인 클래스 개념 노트를 보면 여기 지금 목차별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시그마 관련된 이 단서에 대한 개념으로 공식, 노가다, 그리고 여기 AN은 SM 빼기 SM-1 보이지? 그걸 시그마로 변형한 것까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시험 현장에서도 이렇게 꺼내려고 해야 돼. 모든 개념을. 이거 관련된 개념이 뭐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도 얘가 SN이니까 그 밑에 SM-1로 시그마 K는 1부터 M-1까지 2K-1의 AK 분의 1 여기다가 M 대신에 M-1 넣었지? 여기다가도 M-1을 넣어. 이런 다음에 둘을 어떻게? 빼면은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여기 일반항인 EM-1에 AN, N을 넣은 일반항이 얘에서 L 뺀 식이 나오는 거고 그럼 AN 일반항이 나오고 게임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자, 올해 육모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 올해 육모 11번을 보면 극한 문제가 나왔거든? 근데 너희가 극한하면 개념들을 부정형으로 약분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수렴 형태로 극한의 성질, 리미트가 분배되는 거 있지. 수렴하는 형태다 리미트가 막 분배돼. 그 성질도 알고 샌드위치 정리도 알 거야. 근데 극한이 나왔을 때 니네가 떠올려야 되는 개념으로 극한 단원이 아닌데 미분계수까지 떠올려줘야 돼. 이 모양을 보고도 추측할 수 있고 특이성으로 어쨌든 미분계수를 추측하고 들어가면 0분의 0꼴로 FA는 1이고 얘가 지금 어차피 미분계수 모양이니까 F'A가 지금 3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A,1과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직선식이 Y는 3에 x-a 플러스 1이니까 y는 3x 빼기 3a 플러스 1 요 지금 y절편이 4다 하고선 a 값이 구해지고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 현장에서 모든 개념과 발상을 다 떠올리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정리해놓은 것처럼 개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집약적으로 한 장에 정리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것도 단서를 기준으로. 봐봐, 극한이란 단서로 기본 개념들 정형, 부정형, 뭐 성질, 샌드위치 정리 다 좋은데 거기에 실전적으로 쓰이는 미분계수라든지 여러가지 실전적인 개념을 같이 해결책으로 모아놔야겠지.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기점에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면은 시험 현장에서 모든 개념이 다 떠오를 수가 있어. 그리고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세 번째는 조건 정리를 얼마나 잘 해내는지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조건 있는 걸 막 정리하고 쓰기만 한다 이게 아니라 뇌 빼고 하면 안 돼. 이게 유기적으로 시간도 남기고 연산도 잘하고 냉정하게 하면서 특이성도 보고 개념 발상 그러니까 이걸 다 필기하고 실무에 자꾸 적용을 해봐야 돼.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건 정리를 해낼 때 얘네들이 같이 적용되면서 특이성 관련된 조건 정리도 하고 개념 발상 관련된 조건 정리도 하고 그래서 조건을 잘 정리하고 시간도 남기고 연산도 냉정하면 올해 구모 15번 같은 것도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x에다가 당연한 거야. 여기다 x에다 1에다가 1 넣어야겠지. 그치? 여기다 넣는 거. 자, 그래서 1번으로 뭐냐면 x에 1을 넣어. 그래서 이쪽이 0이 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gt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1을 넣으니까 얘가 8이 돼.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지, 그치? 그 다음 2번으로 x에다가 또 마이너스 1을 넣어.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어봐야지, 그치?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tftdt가 얘가 지금 0이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돼. 사실 얘네 둘 적분 구간을 바꾸면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ftdt 있지?
이게 지금 8이 나와서 요거 두 개가 쓰이나? 사실 원래 이 생각해야 돼. 이것까지는 해야지. 얘 기본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정적분과 미분의 양변을 미분하지. 적분 구간에 x 있으면, 그치? 그래서 얘가 그냥 나온단 말이야. x fx 플러스 x gx는 미분하면 12x 세제곱 24x 제곱 빼기 6x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얘 정리해. x로 나눠. 그럼 fx 플러스 gx는 12x 제곱 24x 빼기 6 여기까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정리해 줄게. 뭐냐면 개념 말고 사실 요런 식이 나오는 걸 내가 함수 방정식이라 하거든. 나 말고도 원래 함수 방정식이라 불러. 요거는 함수들이 모여있는 방정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분된 식이 같이 있으면 미분 방정식해서 대학교 땐 미방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함수 방정식이 나오면 해야 될 발상들이 모여 있어야 돼. 난 이거 우리 그 수강생들 다 이거 필기 해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 어떤 거 주제로 쓸 거냐면 함수 방정식이라고 쓰고, 함수 방정식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떠올려야 될 발상들 얘기해 볼게. 자, 1번으로 당연한 건 뭐냐면 숫자나 식이 보이면 방정식이라는 게 넘기면 좌변은 우변이잖아, 그렇지? 그거를 식이 보이면 그걸 대입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수랑 식을 대입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얘가 가장 중요해. 가장 많이 나와. 그 다음 2번으로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뭐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 뭐 아니면 양변을 적분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은 해야 되는 게 할 수 있는 모든 거라는 거야. 할 수 있는 모든 것 해서 이거를 니네가 좀 모아봐. 그러니까 뭐냐면 양변에 리미트를 씌우기도 해, 아니면 양변을 미분하기도 해, 아니면 양변을 적분하기도 해. 선생님 수강생들은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내가 수강생 자꾸 가르는 게 아니라 수강생 이거 편집해야겠다. 자, 어쨌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도 했지. 양변 적분이라는 건 이건 부등식에도 쓰인다. 함수들끼리 비교되어 있는 부등식에도 좀 쓰이는 편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특이성이야. 그리고 최근 기출 중에 어렵게 나온 게 이 특이성이 좀 심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대칭이 나온 식, 대칭식이라 부르거든. 나는 뭐 대칭식이라 부르는데 fx하고 f-x가 같이 나온다든지 fx하고 fx분의 1이 같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얘네 둘을 바꿔서 연립한 다음에 이 연립이 가능해. fx를 구할 수가 있게 돼. 요런 문제는 이제 니네가 기출 킬러를 풀다 보면 볼 거야. 요거는 지금 이 문제랑 관련 없으니까 좀 지금은 생략하고. 그럼 봐. 이런 게 이제 체화돼가지고 모여 있으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대입이란 말이야. 사실 여기 숫자 대입한 게 이거야. 숫자 대입. 됐니? 그리고 식 대입할 수 있나 하고 보면 여기 보여. fx 대신 xg'x를 여기 넣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넣으면 xg'x 플러스 gx가 이런 식이 나오지. 근데 봐. 특이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 우리 지금 사실 이거 내가 얘기하잖아. 개념, 발사, 이거 잘 돼 있고 추론, 수식 잘 돼 있으면 근데도 안 풀려. 그럼 특이성이라고. 지금 요번 구문은 특이성 원툴이야. 거의 특이성 원툴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보통 어렵게 많이 내는데 부등식이 안 나오고 특이성이 많이 숨겨놨어. 이거 근데 문제 출제한 사람 마음이야, 얘들아. 부등식이 안 나오면 안 되지.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어렵게 낼 수 있고 이쪽으로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추론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낼 때도 있어.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특이성이 무슨 특이성이야? 잘 봐. 이 모양의 특별함. 얘는 지금 누구를 미분한 거야? 그치, x랑 gx 있지? 얘를 곱미분한 거잖아. 그럼 얘를 양변을 적분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x, gx는 얘를 적분해. 하나 주고 분모하니까 4x 3승 플러스 12x 제곱 빼기 6x 플러스 c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거 필요하네. 내가 깜빡했네. 이 xgx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있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적분해서 c를 구해야 돼. 그럼 c가 없어져. 자,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이 마지막은 접근법이야. 이 접근법만 바꿔도 모의고사 점수가 확 올라가거든? 이게 제대로 터득만 되면 정말 사기 스킬인데, 작년 수능 문제로 그냥 아예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줄게. 자, 요거 멈춰놓고
먼저 풀어본 다음에 느끼는 걸 필기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자, 문제를 접근할 때 추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수식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많긴 한데 이게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아. 여기서 내가 말하는 추론은 그래프를 그리든 뭔가 손으로 쓰면서 시도하는 거야. 물론 추론의 원래 뜻도 있지만 여기선 이렇게 한다. 대부분 접근이 잘못된 이유가 이거를 배제해. 이게 복잡하니까 생각하기 싫어서 이걸 딱 없애고 수식으로 때리려고 해. 아니면 실전 개념 뭐 있지? 자꾸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지? 기억을 하려고 해. 안 풀려. 수능은 그런 문제 잘 안 내. 그래서 이 문제 봐. fx 3차를 일단 그려. 그냥 시도하는 거야. 뇌 빼고 하는 건 아니야. 얘 음수 3차니까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0,0에서 접선을 만나는 점이 A인데 0,0이 어딘지 모르겠지. 근데 이거를 시도로 그냥 찍어. 그랬다가 안 되면 다시 그리면 돼. 이 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도야, 시도. 그래서 0,0 여기라 치고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직선은 1차식이니까 y는 1차라고 이건 그냥 알고 있어도 되고 상황 봐. fx는 식을 써놓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여기가 x는 0이 접하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얘네 둘이 연립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이 둘을 연립한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2차항이잖아. 얘 1차항이니까 영향 안 주지. 그러니까 얘가 a니까 여기가 그냥 a구나. a, 여기다가 a를 넣었더니 죽고 2a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물론 원점에서 접선을 구한 다음에 교점 찾아도 돼, 연립해서. 그것도 맞는 풀인데 그냥 조금 빠르게 왔어,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야. A가 여기 있는데 전체 흐름을 추론을 하면서 그래프 상황을 보는데 원점이 여긴지 몰랐잖아. 근데 A가 루트 2보다 크다, 이런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0인데 A가 왼쪽에 있어? 아니네? 그럼 밑에다 다시 그려야지. 그래서 얘 접선을 여기서 그려서 만나는 점을 얘를 a, 2a 하고 여기를 원점을 찍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x축, y축 잡아놓고 그리고 여기를 a, 라지 A 쓰고 여기서 접선을 또 그려가지고 전체 상황 파악을 하자고. 근데 문제에서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 A래.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전체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해야 돼. 여기다가 시도하면서 OB를 지름으로 하는데 그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A가 있다? 지름에 얘? 지름 직각이구나 하고선 전체 상황을 이렇게 파악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리고 내 영상들을 본 학생들이라면 진짜로 정말 많이 내가 강조했는데 좌표축 문제는 기하 문제를 했어. 이 축을 준 이유가 이 교점이랑 축이 축과 나란한 거리를 준 거야. 그러니까 A, 2A가 이렇게 내리 꽂아서 축과 나란하게 여기가 A구나, 여기가 2A구나 해서 기하야, 기하.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들이 닮음이라 1대2지? 여기도 1대2 해서 여기가 4a인 거고 이 B점도 그냥 5a, 0이 나와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만큼 얘기한 게 이제 추론이야. 이런 추론을 자꾸 키우려고 해야 돼. 수능 직전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마지막에 A를 뽑는 수식이 필요한데 그 수식은 추론한 그림을 보고선 여기서 뽑아내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여기 접선 가지고 식들을 다 잡아낸 거지. 여기 접선식 안 세웠단 말이야. 여기서 접선을 구한 게 이 점을 지난다면 A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식은 추론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접근법 자체는 추론 수식 오락가락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보통은 전체 상황 파악하는 추론이 모자른 경우가 많아, 접근할 때. 특히 쉬운 문제는 그냥 딱딱 떠오르는 대로 푸는데 비빌만한 어려운 문제, 너희가 다시 잡아내야 되는 문제들은 추론에서 상황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인지하고만 있어도 실력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근데 이게 아직 모자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내가 접근법 영상이 있어. 37분 길이로 좀 길어, 길이도. 작년 구모 해설인데 그거 조회수 신경 안 쓰고 좀 길게 올렸는데 조회수 13만 넘어가면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 그게 접근하고 추론하고 수식 뽑는 게 잘 보여서 그런 거거든? 그걸로 좀 숙지를 해도 좋아. 내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놓을게. 자,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건 이 모든 거를 적용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수능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 봤든 하루 전날에 봤든 마지막까지도 모의고사를 풀 때 이걸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리고 모의고사가 끝나면 뭘 보완해야 되는지 자꾸 생각해보고. 그럼 실력이 빵 터져서 수직 상승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바로 안 되는 친구들도 당연히 많아. 이거 연습 필요하다. 이거 연습하면서 적용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막막하고 또 되게 왜 난 안 되지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혼자서 이거 적용이 어려운 친구들. 자, 혼자서 되는 사람은 괜찮아. 혼자서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실전 체계와 모의고사 해설 수업이 있거든. 거기서 이 실전력
수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해줘. 그러니까 그 수업을 신청해서 들으면 도움이 엄청나게 될 수가 있어. 근데 질문 많이 받는 게 실전 체계화 모집 끝났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수능 전까지 이거 파이널 수업이라 열려 있을 거야. 녹화본이 있거든? 아, 그럼 녹화본 보는 건 뭐 그냥 녹화본 보는 게 무슨 의미야 하는데, 내가 사실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정말 연락 많이 오거든? 인스타 DM도 많이 연락 오는데 그거를 다 못 봐. 다 못 보는데, 내 실전 체계와 수강생들은 디스코드로 매일매일 소통해서 이 피드백을 해줘.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하면서 아,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하는 사람 나한테 피드백 받고 싶다? 그럼 뭐 언제든 신청해도 괜찮다. 아직 라이브 수업도 지금 하고 있어. 이 영상 찍는 시점까지 총 10회분인데 아직 5회분이 남아있어, 라이브로. 앞전 거는 전부 다 녹화본을 볼 수가 있고, 그 녹화본에 대한 거, 너희가 앞전 거에 대한 피드백도 당연히 받을 수 있지.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당연히 나랑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막판에 되게 좀 불안할 거야. 불안하고 힘든 친구들은 뭐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나랑 소통하면서 같이 공부하자고. 이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을게. 아, 그리고 하나 더. 특강 요청하는 친구들, 뭐 어떤 거 가르쳐주세요, 뭐 삼각함수 뭐가 어려워요, 미적분에서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요, 확통에서 중복조합이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 위해서 내가 멤버십 지금 열어놨거든? 거기에 지금 영상 하나 올라가 있는데, 요청하면은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짤막한 수업을 조금씩 올려줄게. 특강을 멤버십 쪽으로 이제 올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냥 영상을 올리면 그게 채널 노출도가 좀 떨어져. 그 공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뭐 학부모님들도 안 볼 거고, 그리고 공통 부분은 보더라도 미적분 쪽은 확통 친구들이 안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노출도가 좀 줄어들거든. 대신 멤버십을 신청한 학생들은 뭐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뭐 요청하면 내가 그냥 뭐 잘라가지고 수업 뭐 빨리 편집하라고 하고 시키고 해서 뭐 하나씩은 수능 전에 막 계속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내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던 당시에 15년도 더 전에 이해를 잘 시켜주는 강사가 되고 싶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는 강사가 되고 싶었어. 이해를 넘어서 내가 알려준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체화가 되고 그게 실전에서 우연히 발휘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떠올라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왔거든.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의 멘트나 필기 내용도 격식에 갖춰진 멋있는 전문 지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단어들이 더 꽂혀서 시험 현장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해왔거든. 결국은 내 강의의 본질은 너희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바뀌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다 보면 무언가는 꼭 이루어지거든. 성적이 올라가는 그 순간은 찰나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꿈 잃지 말고 화이팅 하도록 하자.